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지난주에요. 아주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중에서도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라고 하는 행사가 최근에 이 중요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현지 시간 9일이죠.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만델라의 호텔에서 연례 기술 컨퍼런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4를 공개했습니다. 원래 이제 구글은 개발자 행사인 구글 I/O라는 행사도 있는데 그렇죠. 그 행사도 상당히 주목받지만 최근에는 이 구글 클라우드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클라우드 플랫폼 전반에 생성 AI를 적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대거 공개하기도 했고요. 인프라스트럭처나 모델이나 플랫폼 등 이 AI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최신 어떤 제품 혁신이나 기술 업데이트를 공개를 좀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클라우드 행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 열풍이 좀 힘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생성형 AI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클라우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이 클라우드의 진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기존에는 이 AWS, 아마존이 거의 뭐 1등을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2등, 3등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없었는데 이 생성형 AI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 관점에서 구글도 우리가 이제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쿠리안이라고 하는 구글 클라우드 최고 경영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는 그 조직 개념,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약간 신기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직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종의 AI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객 응대하거나 직원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거나 콘텐츠 제작하는 뭐 여러 가지 혁신 사례를 공유를 하면서 결국에는 클라우드 AI 생태계라는 개념이었고요. 그 생태계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구글이 좀 공개한 것들을 보면 구글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회사의 기술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좀 상당히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구글 클라우드가 자사의 TPU인 V5P의 이제 정식 출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TPU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었지만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학습을 시킬 때 구글에서는 GPU 같은 게 TPU라는 개념인데 이 TPU의 신형 엔진을 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도 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 모델에 있어서 엔트로픽이 최근에 클로드라는 녀석이 계속 주목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클로드 3도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대로 쓸 수 있다라고 보여줬고 그 외에 또 초경량 최첨단 오픈 모델,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형태의 모델도 이번에 또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돌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십 가지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챗GPT 빼고 거의 뭐 다 되는 건데요.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만 돌아가고 우리도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맞춤형 AI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분산형 클라우드죠.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란 인프라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들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기업이 각 조직에 어울리게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쓰든 저걸 쓰든 다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놀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또 협력성을 강조하면서 이 구글 역시나 이 생태계에 참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의 멀티모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신버전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들 거를 아무래도 쓰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미나이 울트라의 1.5 버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유료 버전이 제미나이 울트라 1.0 버전인데 제미나이 1.5 프로라고 이름이 지어 있어요. 그 퍼블릭 프리뷰 공개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개념을 뭐 여기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보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미지 인식하고 이미지를 쓰는 것들은 지금 상용화 서비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정 동영상을 올려서 그 동영상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거는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엔 거의 없었는데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AI가 인지를 해서 그 안에서의 뭔가를 분석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용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디오 같은 경우는 11시간 분량의 오디오를 올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 왕창 올려놓고 여기에서 네가 또 좀 특징적인 걸 찾아보려든지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분들에게는 3만 줄 이상의 코드를 이제 이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70만 단어 이상의 코드 베이스를 보니까 개발을 할 때도 내가 쓴 코드를 거의 다 올려놓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내부 개발자 대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봤대요. 코드를 도와주는 코드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는데 네. 코드 어시스트. 근데 그게 해봤더니 일반적인 개발 완료 작업 시간보다 한 40% 정도 이제 단축이 됐고 네. 그리고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존 거를 유지 보수하는 건 40% 정도 시간이 줄고 완전히 새로 코드 쓰는 건 55% 시간이 단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시간이 줄은 건데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걸 뭔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미나이가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또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강력한 성과들을 거두게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내용들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구글 클라우드 행사에서 중요했던 게 AI 이 비서,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예전부터 이제 생성형 AI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갈까? 그러면 이제 자비스 같은 일종의 그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정말 내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뭐 네. 이것저것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얘기 나온 건 그런 자비스를 네가 원하는 대로 분야별로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라는 형태가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금도 좀 몇 개를 설명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고객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나를 도와주는 일종의 뭐 비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아주 똘똘한 사원을 뽑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원이 우리 회사에 맞춤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챗봇은 우리가 대화하기는 되게 편한데 그래서 목적성 있게 우리 회사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최적화되어 있고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녀석.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지식을 활용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범용성 대화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신 작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일단은 당연히 이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가 1.5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우리가 헛소리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AI의 환각 증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관점인데 이걸 잡는 방식이 요즘 어떤 방식이냐면 이 언어 모델 자체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회사에 연관된 일종의 쪽집게 문제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RAG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제가 표현하냐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수능 시험을 바로 보라고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쵸. 수능 시험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 대신에 그 친구한테 수능 쪽집게 문제를 알려줘서 그걸 공부를 한 번 더 시키면 얘는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보다는 금방 100점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RAG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해주는 어떤 일종의 UI나 UX를 이 구글 클라우드 안에 넣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똘똘하고 아까처럼 막 영상도 1시간씩 볼 수 있는 이 AI한테 우리 회사에 대한 쪽집게 문제를 한 번 더 주고 그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우리 회사는 너가 원하는 대로 맞춤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코딩 없이 그러니까 노코드 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빌더 형태로 마치 온라인에서 레고 블록 만드는 이런 서비스처럼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요거 넣고 요거 하면은 완성 이런 형태의 일종의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궁금해지는데 회사 측에 네. 만약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AI 에이전트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IPTV 나올 때부터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구글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과 연결돼 있는 시연들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이제 고객 응대용 AI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미용실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용실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진 들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연예인분들의 사진을 들고 가거나 우리 MC님의 사진을 들고 가서 저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사람은 하잖아요. 근데 AI한테 하면 그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쇼핑 AI 이제 에이전트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물건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네. 보다가 보니까 저기 한 3분 50초에 그 지금 그 저 피아노 치는 사람의 셔츠가 있던데 그 셔츠 재고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셔츠가 어떤 셔츠인지도 유튜브에서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셔츠가 어디서 파는지도 알려주고 또 거기에서 각 매장별로 재고가 몇 개까지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이제 뭐 나 내일 뭐 공연 가는데 입을 만한 옷 있으면 좀 추천해줘. 그럼 이제 이런 걸 추천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은 셔츠를 살 수 있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몰에 할인 쿠폰이 있어 없어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가 그 아까 말했던 네가 유튜브에서 본 그거를 이 매장에서 사야 되고 이 매장엔 지금 재고가 있고 거기에서 할인 쿠폰이 있는데 그 쿠폰을 쓸 때 네가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셔츠를 살라고 하는데 셔츠랑 어울리는 바지랑 신발까지 사면 할인이 되니까 그것까지 사.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이 뭐 구글의 이제 미국에 있는 타겟이나 아니면 IH 호텔 리조트 같은 데서 이미 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다양한 서비스들이 쇼핑뿐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AI 서비스들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겠네요. 네. 결국에는 구글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도 같이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조금 요즘에 방식을 바꾼 게 예전에는 B2C 중심이었는데 확실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거나 기업에서는 좀 이슈가 덜 할 수 있는 B2B 비즈니스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종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메일이라든지 뭐 문서 도구인 닥스, 시트 이런 데에 다 이제 AI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혁신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우리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오피스에서도 계속 보든 뭐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좀 도와주는 형태라든지 이메일을 쓸 때 메일에 대한 거를 문구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아주 소소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뭐 동영상 기획이나 제작이나 편집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AI 업무용 동영상 제작 툴인 구글 비즈라는 게 또 이목을 끌었어요. 근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문장을 주면 그 문장에 따라서 스토리보드를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스타일을 고르면 스톡 영상 배경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뭐 그렇다고 완벽한 우리가 말하는 멋진 영상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지만 네. 예를 들면 기업에 있는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게 딱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PPT에 이미지 말고 영상 같은 거 좀 넣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기능들이 한 6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시지 도구까지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뭐 메시지 자동 번역이나 대화 요약 기능까지도 올해 말이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만한 소식은 구글에서 이번에 서버용 CPU를 내놨다. 요거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구글은 이제 예전에는 자기네들 것만 집중했었던 때가 작년까지예요. 그래서 네네. 작년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이슈가 됐었던 게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꽤 됐네요. 저희가 이걸 한지. 네. 자, 구글이 원래 작년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학습을 시키는 AI를 학습시키는 이거를 보통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의 TPU가 있는데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는 TPU만 썼다가 작년에 GPU로 공개하면 이제 GPU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네. 화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뭐냐? 이거에 대한 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나 이런 TPU 말고 서버용 CPU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버용 CPU는 지금까지는 다 인텔 걸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 말고도 우리가 쓸 거다라고 하는 거 이번에 선보인 거예요. ARM하고 같이 해가지고 본인들도 이 서버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CPU에 대한 게 나왔고 그게 악시온이라고 하는 이번에 CPU 맞아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얘네가 엔비디아의 GPU에만 의존하느냐? 그건 아니고
본인들의 또 반도체인 TPU V5P도 나왔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만든 이번에 이 AI CPU는 우리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쓰려는 거잖아요. 본인들한테 최적화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비교를 해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인텔 CPU보다 이번에 본인들이 만드는 이 자기네들 CPU가 구글의 CPU가 한 50% 이상 빠르고 또 이제 에너지 효율도 60% 이상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 이미 구글에서는 뭐 구글의 유튜브 광고 서비스라든지 이런데 이 새로 만든 CPU를 쓰고 있고요. 계속 이거를 확대한다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제 자체 칩 만들겠다. 맞아요. 네. 애플도 자체 CPU를 만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클라우드라는 게 계속적으로 에너지와 CPU 또 GPU, TPU 같은 칩들이 계속 소모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시장이 한두 해에 끝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개발비가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결국 그런 관점에서 구글도 혹은 모든 빅테크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칩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선보인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텔도 좀 비슷한 시기에 반도체 칩을 내놨어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점은 네이버가 같이 좀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날에 인텔에서 이제 9일날 현지 시간 9일날 인텔에서 인텔 비전 2024라는 행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본인들이 이런 칩을 받아서 쓰는 사용자였고 여긴 제조사였잖아요. 근데 사용자들이 제조를 하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걸 누가 써줘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AI 칩을 새롭게 공개를 하면서 같이 나온 게 네이버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를 왜 나왔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인텔이 가우디 3라고 하는 새로운 칩을 놨는데 이거 누가 쓸 거냐? 라고 할 때 네이버가 딱 등장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런 해외 큰 컨퍼런스에 우리나라 기업이 정확하게 메인 세션에 걸려서 이런 CEO급 되는 분들하고 악수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뭐 하정우 센터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이버의 비전이나 이런 인텔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실제 지금 어떤 거냐 이 가우디 3가 지금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지금 가우디 2, 그러니까 그 전 버전을 갖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협력에 대한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네이버 같은 결국엔 사용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 칩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네. 왜냐하면 빅테크 회사들은 본인들이 칩을 만들고 있으니 그 안에서 인텔처럼 이제 본인들의 칩 제조 말고 나머지 서비스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들은 결국 계속 사용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좋은 파트너로서 또 이걸 쓰면서 효율화시키는 이 부분들까지 진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은 네이버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실제 또 네이버에 쓸 칩을 삼성전자가 직접 같이 연구하는 이쪽 반도체 분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 있는 이 서비스 기반의 테크 기업이 새로운 수요처로서 글로벌에서도 집중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행사에서부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칩 개발 소식까지 함께 좀 흘러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칩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인공지능 시대에서 좀 짧게 언급을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태계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칩을 제일 많이 쓰는 건 결국 클라우드일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클라우드를 또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려면 서비스가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 밑에 있는 칩 전쟁, 이걸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구글이 정말로 지금에 있는 3등 포지션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 B2B가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쓰는 걸 바꾸는 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파워가 있는 킬러 앱이 정말로 그들이 얘기대로 하반기에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시면 그 클라우드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혹은 이 AI 판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